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은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거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지. 저를 이렇게 또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어제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죠. 네, 제가 어제도 이제 긴급 뉴스로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네, 그런데 오늘 또 좀 더 자세한 소식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 뉴스를 먼저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 텍사스에 있는 이 유발디라는 어느 한 굉장히 작은 소도시에서 주민이 16,000명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 안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죠. 로비라는 어느 한 이제 초등학교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제 런치 시간대쯤이었죠. 12시 반쯤에 어느 한 18세 소년이 18세 남성이라고 해야 되겠다. 18세 남성이 초등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어제는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초등학생 18명 그리고 교사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더 자세하게 보니까 초등학생 19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 2명이 사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범인은 라모스라고 합니다. 이름이 라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18세 고등학생이고, 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이 라모스라는 18세 이 고딩애가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랑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서 이 할머니를 총으로 쐈다고 합니다. 총으로 쏜 다음에 픽업 트럭, 자신의 픽업 트럭을 타고 이제 도망을 갔나봐요. 도망을 가다가 어느 차량과 이제 충동을 한 뒤에 그 뒤에 이렇게 빠져나와가지고 어느 한 초등학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한 교실 있지 않습니까?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마구 총을 쐈다고 합니다. 이 유발디에 있는 어느 한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 있는 어느 한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어느 한 교실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를 했는데, 거기 안에는 초등학생이 대략 한 25명에서 30명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실 안에서 그 미친 새끼가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총을 난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19명이나 되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교사 2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와, 진짜 뭐 그 교실 안에는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지옥. 온사방대 이제 피가 모두 난장판이었고 굉장히 끔찍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이 자신의 할머니를 이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총을 쏘고 할머니가 이렇게 신고를 했나봐요. 신고를 해가지고 할머니는 살아났다고 하네요.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이제 빨리 가서 그나마 이 사건을 한 교실에서 멈췄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이 한 교실에서만 19명의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이제 교사 2명이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경찰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고 하면은 더 큰 참사가 벌어졌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참사거든요. 엄청나게 큰 참사입니다. 초등학생이 19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 18살 이 범인은, 라모스라고 하는 이 범인은 18세가 되자마자 총기를 구입을 했다고 하네요. AR-15 있지 않습니까? AR-15 2자루를 바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18세가 되자마자. 그리고 이 라모스라는 애는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왔었을 때,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경 수비대까지 와가지고 급한 상황이니까 경찰이랑 이 국경 수비대가 대응 사격을 하면서 라모스를 사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라모스라는 이 범인은 수어팀 있지 않습니까? 경찰 특공대, 이 수어팀이 입는 그런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네요. 방탄 조끼도 입고 있었던 것 같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탄 조끼 입고 AR-15, M4, M16 굉장히 커다란 이 소총이거든요. 이 소총을 18살에 합법적으로 샀다고요. 이것을 들고 텍사스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로 자신의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한 교실에 들어가서
총격을 난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범행은 단독 범행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라모스라는 애는 그 어떤 범죄 단체에도 가입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갱단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었던 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한 어느 한 미국인이었어요. 그냥 미국인, 평범한 미국인. 그리고 18세가 되자마자 자신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살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거죠. 총기 규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미국은. 몇몇 분들이 제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총기 규제를 계속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범죄자들은 어차피 총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범죄는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는 지금이 딱 좋다. 사람들이 아무나 총을 구입을 해가지고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딱 좋다 라고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총기 난사가 벌어지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보통 미국인들이에요. 그냥 보통 미국 시민들이 이렇게 총기를 구입하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총기를 그냥 구입을 합니다. 18세가 되자마자 총기를 구입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어제 일어난 일도 똑같습니다. 이 라모스라는 애는 총기를 18세가 되자마자 합법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얘는 그 어떤 범죄도 일으킨 적이 없던 아이라고 해요. 전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단에 가입돼 있는 아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 10일 전쯤이죠. 뉴욕 버팔로에서 어느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벌어졌죠. 요번에도 굉장히 어린 아이였습니다. 뉴욕에서 백인 우월주의 어린 아이 18세 정도가 되는 이 어린 아이가 자신이 합법적으로 총을 사가지고 총기 난사를 벌인 거예요. 얘도 전에는 범죄가 없었어요. 전과가 없었던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특히 이렇게 총기 난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총기 난사 그리고 총격 사건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일으키죠. 그런데 이렇게 총기 난사 같은 것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총기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총격 사건들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simple math예요. 굉장히 심플한 math입니다. probability가 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최근 20년간 총기 풀리는 게 지금 3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총기 판매가 되는 게 3배가 늘어났다고요. 총기 생산량이 3배가 늘어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 총기 공장들이 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총격 난사 사건은 없다. 계속된 이 비극에 질려버렸다. 우리는 이제 총기 단체 로비에 맞서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세가 총기를 살 수가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8세가 되자마자 총기를 구입을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총기를 구입을 할 때 18세가 된다고 하면은 AR-15 이런 소총, 굉장히 커다란 이 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가 돼야지 권총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총은 21살이 넘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제가 알거든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텍사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텍사스에서 이 라모스라는 애는 18세가 되자마자 AR-15 굉장히 커다란 전쟁터에서나 쓰일 법한 그런 총 2자루를 샀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텍사스 주지사, 그리고 이 텍사스가 이제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있는 이 공화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를 무장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사를 총격 훈련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는 총에는 총으로 맞서야 한다 라고 하면서 총을 더 많이 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친 또라이 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는 우선은 총기 규제가 먼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총기를 더 늘려가지고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막자고 합니다. 지금 이 총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총기가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총기 난사 사건, 이런 총기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가지고 총기를 더 늘린다고요? 아닙니다.
총기 관련 사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총기 규제가 먼저입니다. 총기 규제 먼저 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하되 총기를 살 때 너무 쉽게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백그라운드 체크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총기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살 수 없도록 정말 총이 필요한 사람들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높인다고 해가지고 총기를 못 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총기를 사는데 너무나 손쉽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해요. 총기가 많이 풀리면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 미국은 올해에만, 작년도 아니고 지금 올해 1년도 아닙니다. 딱 5개월 지났죠. 딱 5개월 지났는데 미국은 올해만 벌써 학교에서요,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38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38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총격 사건이 학교에서 38번, 단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심각한 사태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총기를 더욱더 늘리는 거. 그러니까 총기를 아주 못 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총기를 아주 못 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총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하되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더 높이자라는 거죠.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오토매틱 건이 필요한가요? 탄창에 막 30발 들어가는 게 필요한가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10발짜리만 들어가는 총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연사가 되는 총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집 밖에 나설 때 총기를 휴대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Concealed Weapon License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아무나 총기를 밖으로 돌아다닐 때 차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기 규제를 하되 총기 풀리는 게 훨씬 더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돌아다닐 때 총기를 그냥 허리춤에 차고 다닌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닐 때 총기를 차고 다녀도 된다고요? 텍사스 주지사는 그것에 사인을 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라이센스 없이도 밖에 돌아다닐 때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해요. 어이가 없죠? 총기를 규제를 하되 총기를 완전히 금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총기 풀리는 게 훨씬 더 적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빌 오브 라이트에 적혀 있어요. 그 누구도 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총기 규제는 더욱더 강화를 해가지고 아무나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기가 너무나 많이 미국에 풀린다는 것은 더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총격 사건, 그리고 이 초등학교에서 어느 한 교실 안에서 소총을 가지고 AR-15 전쟁 상황에서나 쓰일 법한 그 총을 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초등학생 19명이 사망을 하고 교사 2명이 사망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이 사건 때문에 저도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 핸드폰에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메일이 왔는데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왔는데 우리 학교도 텍사스에서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애도를 표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학교들에서도 더 많은 경찰들이 이제 배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학교에 웬만하면은 경찰이 있도록 할 것이다. 더욱더 보안에 신경을 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학생들 중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빠진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컨설팅 받으라고 이렇게 전화번호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미국에 벌어져 가지고 많은 이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등학교 총격 난사 사건은 이쯤 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생 현재 상황 알아보자고요. 미국은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발생 1일 감염자 수 7만 5천 명이 나왔고요. 또 10만 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발생 1일 사망자 수는 330명이 나왔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망자들 수는
계속 좀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52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1.5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름이 복잡한데 어쨌든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 한 거의 60% 정도는 그 변이에 확산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노인분들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성인들 중에 5분의 1, 5명 중 1명은 이 사람들도 롱 코비드, 그러니까 굉장히 긴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폐, 그리고 심장, 그리고 신장 이런 것들의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게 상책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마스크 실내 안에서는 꼭 잘 쓰고 다녀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해서는 꼭 접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개국에서 19나라들에서 원숭이 두창, 멍키팍스가 발견이 됐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131명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WHO에서는 너무나 패닉하지 말아라. 지금 뉴스들에서 멍키팍스 하면서 굉장히 난리들인데 이 멍키팍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공기 중으로 전염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패닉을 할 필요는 없다. 조만간 잡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도 대규모로는 필요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9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이런 전쟁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전쟁이 발생한 뒤로 가장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세베로도네츠크, 여기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만간 점령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크레인군은 계속해가지고 막고는 있지만 반격은 하고 있지만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이 러시아가 부채를 상환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우리는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는 달러로만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채 유예도 우리는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가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맥도날드 그리고 스타벅스가 완전히 지금 철수를 한다라고 그리고 철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맥도날드하고 이제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나이키도 완전히 철수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좀 재밌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는 러시아에 있는 어느 한 사업가한테 팔렸는데 러시아에 있는 모든 맥도날드 매장이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이 맥도날드 매장에 있는 맥도날드 마크 있지 않습니까? M마크를 내리면서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맥도날드 M을 옆으로 해가지고 B 있지 않습니까? B로 맥도날드를 지금 B로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지금 사진을 봤는데 맥도날드가 M이 아니라 B가 됐습니다. 맥도날드가 아니라 뱀도날드인가? 어쨌든 B로 바뀌고 있는 러시아의 맥도날드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것들도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와가지고 코카콜라 상표를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코카콜라가 아니라 무슨 콜라, 그리고 판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타 같은 것들은 팬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스프라이트 같은 것들도 스프릿인가?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더라고요. 맥도날드는 뱀도날드, 코카콜라나 뭐 판타 같은 것들도 뭐 팬시, 뭐 스프릿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계속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러시아 빨리 좀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은 지금 현재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대략 한 36%대까지 지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빡빡한 거예요. 네, 너무나 빡빡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택근무를 끝내고 지금 다시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런치플레이션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런치플레이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런치를 먹을 때 이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출퇴근을 할 때 기름을 쓰잖아요. 기름을 쓸 때도 너무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미국에는 이제 맞벌이를 거의 다 하잖아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차일드케어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일드케어 보내는 그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인들이 런치플레이션에 어마무시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런치 먹으려고 밖에 나간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10불 들 게 이제는 20불이 듭니다. 20불. 예, 2배가 올랐어요, 런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분유 대란이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 분유를 못 사가지고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국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멕시코 국경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지금 멕시코로 분유를 사러 원정에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에 분유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 멕시코 마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분유를 사가지고 넘어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와,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로 문제네요. 네, 공급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공급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분유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브라질 리우에 있는 어느 한 빈민가에 범죄 조직과 경찰관의 총격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총격전에 10명이 사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보니까 21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멕시코, 어제는 또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술집에서 총격 난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총격 난사가 벌어진 게 아마도 카르텔, 이 카르텔끼리의 세력 다툼 때문에 총격 난사가 벌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11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굉장히 심각하네요. 총격 난사.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소말리아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식량의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국가들에서 더 이상 이제 수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말리아에서 지금 기아 때문에 아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사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유크레인 전쟁 때문에도 소말리아 이 기아 사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이렇게 소말리아 기아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은 푸틴 때문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더 심화되고 있고, 공급난도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식량 문제도 계속 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말리아에서도 어린아이들, 갓난 아기들의 기아 사망 사고가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푸틴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서 더 나간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면서 글로벌리세이션을 안 한다고 하면서 각 나라들이 이제 자기들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푸틴도 싫고 트럼프도 싫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또
상승세로, 많은 상승은 아니고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려갈 때는 한 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공이 튀기듯이 한 번 딱 튀기고 또 내려가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바운스를 하는 날인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식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FOMC 5월달, 지난번에 있었던 이 FOMC 회의록이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은 이것에 따라서도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 봉쇄가 어마무시하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중국에서 봉쇄가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애플의 신제품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중국에서 95%나 위탁 생산을 맡겨서 제품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하이에서 이렇게 봉쇄를 하다 보니까 애플의 제품이 나오는 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에서는 위탁 생산하는 것을 지금 다각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기업들에서 위탁 생산을 모두 다 다각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에서만 생산하는 것을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스냅 있지 않습니까? SNS 서비스. 어제 스냅 43%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냅 SNS 서비스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43% 폭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이렇게 한 번에 계속 내려가지 않는다고. 공 튀기듯이 이렇게 튀기면서 내려간다고. 오늘은 또 스냅 주식 11% 정도 폭등을 하고 있네요. 스냅 주식 43% 폭락을 하고 오늘은 11% 폭등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던 주식 중에 하나는 에버크롬비입니다. 에버크롬비. 이 에버크롬비 주식도 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요. 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예상치보다 13배가 나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에버크롬비 주식 30%가량 폭락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엄청나게 어제 폭락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공이 튀기듯이 리바운드를 해가지고 18%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테슬라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최근에 고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고점 대비 지금 주식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되면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재산도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월마트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월마트는 이 드론 배송 있지 않습니까? 드론 배송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는 한 주에서만 이 드론 배송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좀 되다 보니까 지금 6개 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월마트는 이 드론 배송을 계속 차츰 더 늘릴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페덱스, 아마존, UPS 이런 곳에서도 이제 드론 배달 서비스를 더욱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드론 배송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드론들이 날아다니면서 배송을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야, 기똥차네요, 기똥차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리를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30년 만기 모기지율이 5.25%대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모기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9년 만에 주택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판매가 급감을 한다 보면은 주식에 낀 거품도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라고 아시나요? 이 마이클 버리는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찝어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올해 2022년도에 미국 증시는 프리펄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하듯이 그냥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마이클 버리는 지난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숏을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네, 빅숏이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는 이 마이클 버리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네, 영화를 만든 것인데 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예전에 봤는데 재밌게 봤었는데, 이 마이클 버리가 올해 미국 주식시장 비행기가 추락을 하듯이 추락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야, 아직도 더 내려갈 것 같네요. 네,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엄청나게 내려갔죠.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더 내려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가격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가격이 상승하는 게 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LA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보다 더 비싸졌어요. 한국보다 미국 휘발유가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거리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를 다녀야 하거든요. 훨씬 더 자동차를 많이 타야 돼요. 한 2배 정도는, 2배 이상은 더 많이 탈 텐데 보통 사람이. 그런데 휘발유 가격이 한국보다 더 비싸졌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7.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제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도 거의 $7예요. 거의 $7.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은 임금도 더 오르게 되고 또 다른 비용들도 더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되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더 된다고 하면은 금리 상승은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연준에서. 이렇게 또 금리 상승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욱더 폭락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듯이 미국은 올해 계속 주가는 폭락을 할 그런 지수밖에 보이지 않네요. 굉장히 첩첩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